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르메이트 에라이딩공입니다. 오늘 할 것은 11월 A매치 카타르 월드컵 최종 예선 11월 16일 그러니까 16일하고 17일 사이에 일어났죠. 우리 시간으로는 자정에 되게 늦은 시간에 경기를 했는데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경기를 봐주셨습니다. 그 덕분인지 몰라도 경기는 3대 0으로 오랜만에 최종 예선에서 대승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최근에 또 3대 0으로 크게 이긴 경기가 없었는데 오늘은 저번 아랍에미리트전에 아쉬웠던 골 결정력까지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경기는요, 중립구장인 도하 빈다심 스타디움에서 경기가 열렸고요. 공교롭게도 여기가 손흥민 선수가 10년 전에 A매치 데뷔골을 넣었던 장소인데요. 그 이후에 10년 만에 다시 돌아온 다음 손흥민 선수가 여기서 본인은 A매치 30번째 골을 넣게 되었습니다. 자, 일단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발 명단은 일단 저번 아랍에미리트전이랑 크게 바뀐 점은 없었고요. 벤투 감독님이 최소한의 로테이션이라도 돌릴 거라고 예상했는데 경기 라인업이 저번이랑 하나도 안 변했어요. 물론 저번보다는 황인범 선수를 좀 더 공격적으로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선수 기용 자체는 크게 변화가 없었고요. 일단 경기 내용을 보자면은 슈팅자는 6대 10, 코너킥은 2대4, 파울자는 10대 12, 옵사이드는 한 개 있었고요. 유슈팅 같은 경우는 이라크가 2개, 우리나라가 7개가 있었습니다. 일단 초반에는 우리나라가 아랍에미리트전에서 보여줬던 그런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선수분들이 되게 지쳐 보였어요. 초반에 경기를 보는데 뭔가 체력이 좀 빠지고 다들 지쳐 있다라는 좀 느낌이 있었고요. 그래서 패스 자체가 상당히 단조로웠고 실제 벤투 감독님이 카투르에 도착한 다음에 훈련을 한 게 아니라 체력 회복 훈련했다라고. 물론 그것도 훈련이지만 훈련보다는 회복하는데 좀 더 중점을 준 훈련이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체력적으로 상당히 우리 선수들이 힘들어하고 있다. 그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초반에는 오히려 이라크한테 역습을 많이 내줬고, 이라크 같은 경우는 중립경이긴 하지만 사실상 홈경기입니다. 왜냐면은 저번 경기 이어서 2경기 연속으로 같은 경기장에서 치르고 있기 때문에 선수들이 걔도 잔디 상태라든지 그런 거에 우리나라 선수들보다 익숙할 거예요. 실제로 중동 잔디가 약간 좀 거칠어가지고 패스를 넣어줄 때 좀 더 힘을 줘서 임팩트 있게 차지 않으면은 패스가 잘 안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잔디랑 많이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선수들이 초반엔 좀 고전하는 모습이 보였지만 중동 잔디에 적응하고 나서부터는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반에는 아쉬웠지만 점점 이제 폼이 올라오고 나서 우리가 완전히 공격을 주도하는 경기를 보여줬고요. 선제골은 이진영 선수가 넣었습니다. 상대 선수를 계속 앞에서 압박을 가해줬고 우리 전술의 핵심이 상대한테 이렇게 압박을 2명, 3명이 에워싸면서 잘 해줄 때 그게 먹혀 들어갔을 때 성공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모습으로 압박 이후에 손흥민 선수가 이용 선수한테 밀어준 다음 김진 선수가 크로스를 올렸고요. 그걸 이제 김준수 선수의 크로스를 김진 선수였다. 이용 선수의 크로스를 김진 선수가 오늘 직선으로 뛰는 것보다 중앙으로 침투하는 움직임이 많았는데요. 중앙으로 침투하면서
이제 경합을 해줬고, 그렇게 빠진 세컨볼을 이제 이재성 선수가 잘 밀어 넣으면서 선제골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중계화면은 보이지 않았지만 또 조규성 선수가 뒤에서 수비수 2명을 잘 이제 데리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선수들이 특히 김진수 선수가 이제 경합하는 과정에서 또 수비수들이 많이 에워싸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반대쪽에 있던 이재정 선수한테 공간이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의 팀워크로 만들어낸 첫 골이었습니다. 네, 그랬고요. 이재영 선수가 또 저번 2라운전에 경기 막판에 아쉬운 실수로 골을 먹혔잖아요. 그랬던 거인 만큼 이번 골 자체는 이재영 선수한테는 되게 의미 있는 골이고요. 네, 또 3년 6개월 만에 또 A매치 골이 나왔기 때문에 본인한테도 상당히 의미 있는 골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전반전에는 그대로 끝나면서 1대0으로 끝났고요. 몇 번의 찬스가 더 있었는데 아쉽게 찬스를 많이 놓치게 되었고, 그래도 후반 들어서 추가로 2골을 만들어냅니다. 70분 넘어서면서 이라크가 집중력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결국 페널티까지 내주는데요. 정우영 선수가 이제 또 어린 정우영 선수한테, 어린 정우영 선수 같은 경우는 프라이부르크에서 현재 뛰고 있는 어린 정우영 선수. 포메이션이 달라요. 어린 정우영 선수 같은 경우는 공격형 미드필더 쪽이고, 알사드에 뛰고 있는 나이가 많은 정우영 선수라고 해야 하나, 코가 긴 정우영 선수라고 해야 하나 모르겠는데, 왕코라고 해야 하나? 어쨌든 알사드에 뛰고 있는 정우영 선수랑 이제 그런 선수 같은 경우는 수비형 미드필더 쪽을 보고요. 엄밀히 말하면 또 두 선수가 포메이션도 다른데 공통점이 있다면은 역시나 이름이 똑같다는 거, 동명이인이라는 거밖에 없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보통은 알사드의 정우영, 프라이부르크의 정우영 이렇게 구분하거나, 아니면은 큰 정우영, 작은 정우영, 아무래도 나이 차이가 있다 보니까 큰 정우영, 작은 정우영은 중국 같은 데도 쓰는 표현이거든요. 중국에서도 랴오나 시아오로 우리말로 쓰자면은 노자랑 소자인데 그런 식으로 구분하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보통은 큰 정우영, 작은 정우영 이런 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앞에서 정우영 선수랑 큰 정우영 선수랑 어린 정우영 선수, 작은 정우영 선수랑 서로 연계 플레이 이후에 손흥민 선수한테 밀어줬고, 손흥민 선수가 재치있게 땅볼 크로스를 바로 내려줬고요. 그걸 상대 이라크 선수가 태클 과정에서 조규성 선수한테 태클을 걸면서 조규성 선수가 PK를 유도했습니다. 비록 골을 만들지 못했지만 PK까지 유도해냈고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PK를 찾는데요. 그 PK 찬볼이 처음에는 측면으로 낮고 강하게 찌르면서 골키퍼가 반응할 수가 없었어요. 그럴 수가 없었는데 골로 인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은 어린 정우영 선수가 너무 마음이 급해가지고 먼저 볼을 차기 전에 박스 안에 들어가면서 결국 다시 PK가 선언이 되었고요. 다시 찬볼을 손흥민 선수가 골키퍼 중앙으로 그대로 차면서 결국 손흥민 선수의 특유의 그 사진 찍는 그 이렇게 네모 모양을 만드는 사진 찍는 세리머니를 보여주면서 2대0을 만들어냈습니다. 정우영 선수가 만약 안 들어갔으면은 정우영 선수가 상당히 미안했을 텐데, 그래도 이번이 2번째 경기예요. 본인 A매치 2번째 경기인데 2번째 경기만에 이렇게 또 골도 만들어냈고, 아직 얘기 안 했구나. 3번째 골이 정우영 선수의 골인데요. 앞에서 아쉬운 실수를 좀 했기 때문에 본인이 좀 위축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래도 79분에 골을 만들어냅니다. 손흥민 선수가 역습 과정에서 역시나 본인의 개인기로 선수 한 명을 제껴냈고요.
그 이후에 바로 슈팅을 때릴 만도 했었는데 반대쪽에 있는 황희찬 선수한테 밀어줬고요. 황희찬 선수가 원터치로 정우영 선수한테 다시 밀어줬고 작은 정우영 선수가 슈팅으로 마무리하면서 3대0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국가대표를 뛰는 이제 본인 입장에서 선배들이죠. 선배들이 또 이렇게 작은 정우영 선수한테 이렇게 공을 밀어주면서 본인의 A매치 데뷔골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정우영 선수도 2경기 만에 또 A매치 데뷔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렇게 경기가 그대로 끝나면서 3대0이라는 대단한 스코어가 나왔고요. 2022년 카타르 월드컵 2차 예선도 그렇고 최종 예선도 그렇고 이렇게 크게 이겼던 경기가 또 많이 없었고요. 저번 러시아 월드컵 때도 이런 식으로 크게 이겼던 경기가 2차 예선 때는 있었던 것 같은데 최종 예선 때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만큼 3대0이라는 스코어가 잘 나오는 스코어가 아니에요. 이란이 워낙에 이라크 상대로 3대0으로 이기기도 했고 시리아를 상대로 이어서 열리는 경기에서도 3대0으로 이겼기 때문에 우리가 다득점에서 골을 많이 못 넣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3대0이라는 스코어 자체가 잘 나오는 경기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이 열심히 뛰어줬기 때문에 또 거의 손흥민 선수라든지 김민재 선수라든지 하루 이틀 전에 우리나라로 들어온 다음 바로 아랍에미리트전을 치르고 바로 다시 카타르로 넘어가고 4일 만에 또 경기를 치르는 일정이기 때문에 선수들이 사실 정상적인 컨디션일 수가 없어요.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선수들이 상당히 잘해줬습니다. 정상적인 컨디션이 아닌 가운데도 컨디션을 유지를 잘했고요. 또 거기에다 좋은 경기력 그리고 이라크전에는 다득점까지 했기 때문에 이번 2021년 마지막 A매치는 기분 좋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A조 다른 경기 같은 경우는 앞서 얘기한 대로 시리아랑 이란이 경기를 했는데 3대0으로 시리아가 이란한테 졌습니다. 역시나 이란이 시리아를 압도한 경기였고요. 그리고 그 전에 열렸던 레바논과 아랍에미리트의 경기 1대0으로 아랍에미리트가 이겼습니다. 레바논 같은 경우는 홈에서 2연전이었는데 첫 번째 경기도 막판에 이란한테 2골을 먹히면서 1대1로 역전을 당했고요. 두 번째 경기 아랍에미리트 경기도 PK로 또 막판에 골을 먹히면서 이란처럼 추가 시간은 아니지만 거의 경기 막판에 먹혔기 때문에 아쉬울 상황입니다. 자, 아랍에미리트가 이기면서 우리 입장에서는 유리해졌어요. 레바논이 만약 경기 이겼다면은 3위랑 승점 차이가 좀 좁혀질 수 있었는데 아랍에미리트가 이겨주면서 3위랑 승점 차이가 더 벌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있을 1월 27일에 있을 레바논 경기에서 우리나라가 이긴다면은 다른 경기 결과에 따라서 또 월드컵 진출을 확정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한 상황이고요. 월드컵 같은 경우는 각조 1, 2위 팀이 올라가게 되고 3위 팀은 플레이오프에 진출하게 됩니다. 자, 플레이오프는 A조 3위 팀이랑 B조 3위 팀이 붙고요. 거기서 이긴다면은 대륙간 플레이오프에 나가게 되는데 대륙간 플레이오프는 내년 6월에 있을 예정입니다. 그럴 경우에 다른 대륙이랑 붙어있기 때문에 아시아가 솔직히 말하자면은 다른 대륙보다는 상대하기가 좀 쉬워요. 왜냐면은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워낙에 복병이에요. 당장 작년 월드컵 때 올라왔던 팀이 이번 월드컵에서는 광탈하기도 하고 여러모로 좀 멤버가 많이 바뀌는 편이에요. 굳이 말하자면은 나이지리아, 이집트도 근데 많이 못 올라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매년 멤버가 바뀌는 게 아프리카이기 때문에 상당히 불리한 거고 유럽 같은 경우는 알다시피
뭐 워낙에 강호들이 많죠. 당장 뭐 우리나라가 유럽에 만약 후속하게 된다면은 월드컵도 못 간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유럽이 상당히 빡센 조고, 뭐 남미는 알다시피 네, 워낙에 국가 수가 적어가지고 뭐 쉬울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겠지만, 뭐 브라질 같은 경우도 뭐 남미에서 압살하잖아요. 거의 계속 지금 전승을 하고 있는데, 뭐 이번에 열린 아르헨티나전에서 네, 처음으로 무승부가 나왔어요. 그만큼 워낙에 브라질이 독주를 하고 있고, 문제는 나머지 팀들인데, 월드컵에 탈락하는 뭐 우루과이, 뭐 칠레, 뭐 이런 팀들도 우리나라랑 붙으면은 호각세 내지 더 잘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남미도 빡셉니다. 역시나 또 북아메리카도 네, 미국, 뭐 최근에 뭐 캐나다가 올라오고 있고, 뭐 코스타리카도 뭐 많이 올라오고 있고, 심지어 2014년에는 또 월드컵도 한번 갔었죠. 그리고 멕시코는 알다시피 뭐 강팀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북미도 사실 빡세거든요. 오세아니아 같은 거는 뭐 너무 대륙간 플레이오프 티켓이 한 장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는 뉴질랜드가 뭐 단골로 올라오는데요. 단골로 올라와도 이제 대륙간 플레이오프에서 지기 때문에 오세아니아 팀이 북중미 월드컵의 티켓 수가 확장되지 않은 이상 네, 한 장으로 늘어난다고 하는데, 그러면 단골 멤버가 되는데, 그게 아닌 이상 오세아니아 팀이 올라오기 힘들어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사실 아시아만큼 올라오기 쉬운 대륙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수들이 또 약간 행운도 있어요. 네, 행운도 있기 때문에 꼭 빨리 조기에 네, 월드컵 진출을 확정을 짓고 남은 경기들 편안하게 치러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A조 순위는 이란이 1위, 2위가 대한민국, 그리고 3위가 아랍에미리트인데요. 승점 차이가 8점 차이가 나네요. 8점 차이고, 대한민국과 이란 빼고는 전부 다 지금 득실차가 마이너스예요. 그리고 4위는 한 점 차로 레바논, 그리고 5위도 한 점 차로 이라크, 6위는 2점으로 시리아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B조 경기입니다. B조는 일단 첫 경기는 베트남하고 사우디아라비아 경기인데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9시 열렸는데 베트남이 사우디아라비아를 상대로 1대0으로 지게 되었습니다. 역시나 잘 버텼는데 또 경기 막판에 또 골을 먹히면서 계속 아쉽게 한 점 차로 패배하고 있고요. 박항서 감독님이 2023년까지 일단 재계약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한 그때까지는 일단 감독으로 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열린 경기는 중국과 호주 경기입니다. 네, 경기는 1대1 무승부로 끝났고요. 막판에 호주가 선제골을 만들어냈지만 그때까지는 쉽게 끝나는데 싶었지만 오히려 중국의 공격도 매서웠고요. 우리 선수가 마지막에 또 PK 골까지 만들어내면서 1대1 동점으로 호주 입장에서는 월드컵을 진출한 입장이기 때문에 중국한테 잡힌 게 됩니다. 호주는 이 경기를 이기지 못하면서 일본한테 2위 자리를 내주게 되었습니다. 같은 시간에 열렸던 오만하고 일본의 경기 0대1로 일본이 이겼습니다. 홈에서 안타깝게 1대0으로 또 오만 쇼크를 당한 일본이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 무승부만 나오더라도 엄청난 쇼크였거든요. 근데 1대0으로 이겨주면서 일단 승점 3점을 얻는 게는 네, 획득하는 데는 좋았지만 경기 내용 자체는 네, 그렇게 썩 좋지 못했습니다. 골도 막판에 한 골 넣어가지고 이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럴 것 같고요.
자, 그렇게 A조, B조 전부 2021년 A매치가 전부 끝나게 되었고요. 자, A매치 같은 경우는 내년 1월 말에 돌아올 예정이고 1월 말에서 2월 사이에 열리기 때문에 사실상 2월 매치예요. A매치 역사상 2월 매치는 한 번도 없었는데 2월 매치가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 경기는 이제 3월달 거의 막판에 열리기 때문에 3월 A매치긴 하지만 거의 4월에 가까운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또 플레이오프도 치를 수 있고 내년 12월 달에 월드컵이 열리기 때문에 6월까지는 모든 일정을 끝내놔야 돼요. 대륙간 플레이오프까지 다 끝내놔야 하고 보통 저 추첨이 12월 달에 열린다면은 이맘때쯤에 어느 정도 나왔어야 돼요. 윤곽이. 제주팀이 모든 대륙에 다 확정 짓고 나왔어야 되는데 지금 당장 오세아니아 같은 경우는 월드컵 예선을 한 경기도 못 치렀거든요. 이 사태를 카타르에서 중립 경기를 연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할지도 고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드컵은 제 추측이긴 하지만 한 6월에서 한 7월 사이에 월드컵 조추첨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자, 우리한테 일단 남은 경기는 내년에 있을 1월 27일 목요일이죠. 레바논 원정 경기. 이란이 또 여기서 고전했기 때문에 우리도 좀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 경기가 끝나면은 시리아랑 원정 경기가 2월 1일날 있을 예정인데 공교롭게도 음력 설날이기 때문에 우리 선수들한테도 승리를 안겨줄 수 있을지 국민들한테 정말 기대되는 경기고요. 시리아가 이때까지 만약 상황이 정리되지 않는다면은 지금 내부가 상당히 혼란스럽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이번 경기처럼 요르단에서 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리고 이 경기가 끝난다면은 사실 시리아 경기까지 끝난다면은 이미 나와야 돼요. 우리나라가 월드컵 진출을 확정 지어야 하는 상황이고 여기까지 확정을 못 짓는다면은 문제가 큰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은 확정 짓는다면은 3월 24일 목요일에 열리는 이 경기가 사실상 결승전이 될 거예요. 누가 1위로 월드컵을 가냐 그 문제거든요. 1위, 2위와는 상관없긴 한데 1위 한다 하더라도 조추첨에서 유리하게 배정받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입장에서 1위 하나, 2위 하나 거기서 거긴데요. 그래도 또 자존심이 있잖아요. 2위로 어거지로 가는 것보다는 좀 1위로 가는 게 낫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또 마지막 홈경기예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열린 홈경기가 이게 유일하기 때문에 여기서 많은 국민들한테 또 이란인을 상대로 최근에 전적이 많이 나쁘거든요. 홈에서도 패배한 적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꼭 그것을 정말 아자지 스타디움에서 열린 원정 경기에서 끊을 뻔했지만 안타깝게 못 끊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홈에서는 끊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공식 마지막 경기는 3월 29일 화요일 아랍에미리트 원정 경기입니다. 이때까지 만약 순위가 다 안 드러난다면은 경기가 동시에 경기가 열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럴 수 있고요. 자, B조 순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는 사우디아라비아가 16점 무패를 기록하고 있고요. 2위는 호주가 중국을 상대로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일본이 또 5만원 잡으면서 2위 자리로 올라왔고요. 3위는 호주가 다시 1점 차로 쫓고 있고 4위는 오만, 5위는 중국, 6위는 베트남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베트남이 아직까지 승점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고 있고요. 베트남 입장에서도 다음 경기에서 진다면은 또는 무승부만 나와도 바로 월드컵 진출 탈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진출을 목적으로 최종 예선에 나온 건 아니지만 출전에도 의의가 있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승점을 좀 만들고 나갔으면은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11월 A매치 전부 이라크전까지 끝나게 되었고요. 우리 선수들 지금 뭐 순위로는 2위긴 하지만 3위 팀하고 지금 승점 차이가 8점이나 나기 때문에 잘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비파 공식 유튜브, 비파가 아니다, AFC 공식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을 보면은 또 우리나라 이제 유튜브 이제 뭐라고 하지? 유튜브 보시는 분이랑 이제 이란 유튜브 보시는 분이 서로 이제 훈훈하게 대화하면서 오히려 1, 2위면은 경쟁하는 분위기로 가야 되는데 1, 2위 팀이 전부 월드컵을 가다 보니까 서로가 이겨주면은 좋은 거예요. 저도 이란이 레바논 상대로 1대1로 역전했기 때문에 상당히 좋아했거든요. 우리 입장에서도 이란이 뭐 이렇게 계속 이겨주면 좋아요. 우리도 계속 이기고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앞서 얘기한 대로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홈경기가 사실상 결승전이에요. 1, 2위가 누가 가져가냐. 만약 그렇게 되면은 역대 최종 예선 최다 승점이 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면에서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저는 내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뭐 내년에 뭐 살아있을지 모르겠지만 내년에 보도록 하겠고요. 뭐 24일에는 AFC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 아리랑 포항 경기가 있으니 그 경기도 재밌게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바이.